가난한 부모에게 사람들은 쉽게 선을 긋습니다. 미안해, 바빠. 우리도 여유가 없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숨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짐이에요. 엄마, 요양원 가세요. 돈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작은 난방기 하나에 두 손을 녹이곤 했습니다. 식탁 다리가 흔들릴 때는 수건으로 받쳐 사용했고 새 수건 사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월세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우리한테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부담과 거리두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작 제가 손 내민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 오면 아이들은 들렀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생일에는 단체방 메시지 한 줄 혹은 이모티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 및 이중 바닥이 들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묶여 있었고 눈에 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최순분. 이게 정말 내 거였던 건가? 그제야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언젠가 자기한테 필요할 거야. 잘 간직해둬.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토지개발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 결과 땅이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서류상으로는 사모님이 단독 소유자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도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가난한 엄마일 때와 돈이 있는 엄마일 때 자식들의 태도는 얼마나 달라질까? 땅 문서를 발견하고 일주일쯤 지나 반찬 가게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아들의 반응. 또요. 엄마는 왜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돈도 없잖아요. 딸의 반응. 엄마 지금 내가 여유가 없어. 미안해. 며느리의 반응. 남편 월급도 빠듯해요. 생활비는 못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장롱 속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문서를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결심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세요. 저희도 이제 부담돼요. 어머니, 돈도 없잖아요. 엄마, 미안해. 그 순간 느꼈습니다. 가난하면 부모도 짐이 되는구나.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가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뭐가요? 요양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숨을 고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뭘 찾는지 궁금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아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누가 내가 돈 없다고 했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고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태도,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 문서를 꺼냈던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찢어지는 듯했고 세 사람의 시선이 그 문서 위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말도 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네 아버지가 남겼던 거야. 아니, 어머니는 지금까지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듣지 않았을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짐으로 보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재산의 주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방 청소를 해주고 물도 떠다 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말만 하세요.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눈빛은 숫자를 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오늘은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몸이 편하셔야죠. 며느리는 테이블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은 그냥 놔두시는 거죠? 팔 생각은 아직 없으시죠? 팔지 않아. 아직은. 아직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 건강이 아니라 문서가 언제 현금이 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병원에서 한 말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괜찮아. 너도 사는 게 힘들었겠지. 엄마, 그 땅 때문에 우리 이상해질 것 같아요. 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까봐.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딸의 말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가시처럼 느껴지는 그 말에 가만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 문서는 잘 있어. 그날 밤 아들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이제 저희가 챙길게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은 얼마 없었고 대신 보험 가입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노후보험 수익자에는 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서명을 왜 하라고 하는 거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더 무서웠습니다. 밤에 혼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노후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가난했을 때 저를 외면했던 이유, 문서가 드러난 뒤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 그들은 엄마를 본 것이 아니라 돈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그들의 목소리가 따뜻해질수록 제 심장은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딸만은 그 분위기 속에서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네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혹시 누리하게 뭐 요구하지 않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딸은 눈물 맺힌 눈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방에 앉아 조심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땅은 큰 돈으로 받으면 세금 많이 내요. 우리가 대신 처리해드릴게요. 대신. 엄마 이름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명의만 잠시 저한테 넘기면 돼요. 이제는 감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내 재산을 가져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땅이 있으면 당연히 자식들한테 줘야죠. 저는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당연히니. 부모가 가진 건 다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주는 게 자연스러워.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병원에 있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 키우는 동안 뭐 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썼어. 그래서요?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본심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 차례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닌 나를 위해 살겠다고. 어두운 방에서 문서 위로 스탠드 불빛이 비쳤고 남편의 도장이 찍힌 곳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요. 그 말이 다른 무엇보다 진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세요. 돈도 없잖아요.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본심이었습니다. 그 본심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돌아가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가 가볍게 들렸고 서랍이 열리고 무언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켰습니다. 찾는 게 있니? 아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땅 문서 봉투 모양과 똑같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게 아니고 이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 서랍 뒤지는 이유가 뭐니?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가진 걸 나누려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오늘은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요즘 너무 힘드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챙길게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팔면 곧바로 현금이 되죠? 어머니는 관리 힘드실 테니 저희가 대신. 말하지 않아도 네 생각은 알겠다. 그녀는 제가 먹는 죽보다 문서가 어디 있는지 더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물컵을 두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녹화 중. 녹화 중이네.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영상 켜둔 거예요. 드라마는 TV로 본다. 그녀는 제가 서류를 어디 숨기는지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들이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일단 명의만 제 이름으로 잠깐 옮겨요.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 혼자 처리 못하잖아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엄마가 뭘 알아요? 나한테 맡기라고! 그 말에서 단 하나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공증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명하지 않는 이상 자녀 누구도 땅 문서에 손댈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보상금은 제 계좌로 입금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개발사 담당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보상금 지금 예정액 62억 8,500만 원. 산업단지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62억 8,500만 원 전액이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금액을 알고 난 뒤 얼굴이 변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며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그거 우리한테 넘기죠.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아니, 아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양원 가세요. 돈도 없잖아요. 명의 넘기면 돼요. 사인하세요. 생활비 부담돼요. 녹음했어요?
그래, 공증도 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제 돈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우리가 잘할게.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엄마를 버렸어. 그래서 부자가 된 엄마는 너희를 버린다. 그 순간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62억 8,500만 원, 그 돈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누리는 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혼자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보상금 62억 8,500만 원이 제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 그 숫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돈도 없잖아. 엄마, 요양원 가세요. 명의만 넘기면 돼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짐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강 근처 작은 아파트, 창문을 열면 햇볕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온 첫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챙기는 거야. 새 가구를 들이고 새 침구를 펼치고 여러 해 동안 쓰지 않았던 좋은 냄비로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늘 먼지만 묻어있던 나 자신을 돌보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잃었고 며느리는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핸드폰 번호는 바뀌었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건 오직 한 가지 목적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살게 해줘요. 제발, 정말 바뀔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네가 바꾸려는 건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겠지. 사람은 돈이 있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 진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이미 녹음과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변호사 사무실에도 보관되어 있어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 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엄마한테 잘 어울려. 네 덕분이야. 네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엄마, 잘 살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니까. 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내가 엄마라는 사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우아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작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날이 오면 그땐 진심으로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가난할 때 나를 버린 사람에게 부자가 된 내가 무엇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 때문에 버림받은 당신,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위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어머니처럼 결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당신만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저를 지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